잠깐만 다녀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별일 없겠지. 돈이 필요하니까 가는 게 낫겠지. 눈 딱 감고 다녀오자. 준비하라고 한 서류들이 있었어요. 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7일에서 뒤는 10일이면 500만 원 준다고 했어요. 불안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별일이야 있겠어. 건물도 되게 높고 크고 철문도 있고 거기에다가 막 제복 입은 캄보디아인들. 기대는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다. 화면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대폰 비밀번호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지옥문은 그렇게 열리는 걸까? 벨트를 풀어서 사람을 저렇게 때립니다. 손발에 수갑을 쳐놓고. 때리는데 마약 투약에 이거 약간 해피한 거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분위기에 그거를 마셨는데 인신매매까지. 얼마 수익 못 내면 팔려간다. 시아부크를 갔다가 후이펫 거기 갔다가 거기서 안 되면 이제 미얀마로. 선한 표정의 사람들. 앙코르와트의 나라 캄보디아. 우리가 추억하던 그 나라를 범죄 조직은 지워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색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캄보디아. 지금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8월) 초 20대 한국 청년이 캄보디아 산악지대의 한 길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빨아라고 더 세게. 더 빨아. 이거는 마셔 빨리 쭉. 더 세게. 세게. 청년이 마신 건 연기 형태의 필로폰.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고문도 당했던 것입니다. 통장을 가져가면 비싸게 팔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넉 달 전 캄보디아에 발을 들인 대학생 박모 씨. 하지만 끌려간 곳은 한 범죄 단지였습니다. 박 씨가 가져간 통장은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이거 가지고 집에 들어왔나? 팀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단은 OTP도 재발급하라 해서 다 재발급하고 나가던 게 좋습니다. 박 씨를 소개한 브로커가 통장에 들어온 범죄 수익금을 가로챘던 겁니다. 붉은 현수막에 한자와 함께 인쇄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그 아래엔 휴대전화 수십 대가 놓여 있습니다. 대포폰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대포폰이 최소 300대 정도는 있고요. 그 대포폰으로 뭐 이제 그 SNS 계정을 여러 개를 파서 그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냉장고. 저 냉장고 안에는 그 마약이 들어있습니다. 그 빈랑 열매라고 하는 2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지만 캄보디아에서는 한 봉지당 10불, 20불 정도만 주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거를 강제로 먹여요. 계속 씹고 있으면 화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잠이 잘 안 옵니다.
중국에서 사기 범죄 기획을 맡다가 올해 초 캄보디아에 간 20대 남성.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넘어왔지만 기대했던 만큼 실적을 못 내자 말단으로 밀려났습니다. 중국인들의 지시에 따라서 오늘의 할당량을 채워야 됐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라인이나 텔레그램으로 30명을 유입해라 하면 그 30명을 유입할 때까지는 잠도 잘 수 없습니다. 네, 그냥 완전 도구랑 같은 거예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프놈펜에서 시아누쿠빌 그리고 코콩의 범죄 조직으로 여러 차례 팔려갔습니다. 폭행도 견뎌야 했습니다. 독방에 저를 가둬놓고 전기로도 지지고 유기병으로도 머리를 때린다던가 너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갑자기 차고 한 20명 넘게 그냥 무조건 지금 살려가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어요. 단기 고수익 일자리. 제주에 사는 20대 남성도 그 말을 믿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준비할 건 취업에 필요하다는 서류뿐이었습니다. 준비하라고 한 서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대출 같은 것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서류가 어디 쓰이는지도 몰랐고 등본, 초본, 인감 증명서. 비행기 표도 호텔도 제공됐습니다. 공항에 데리러 와서 이제 자기네가 숙소 예약을 다 해놨다. 그리고 막 뭐 먼 길 오셨는데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막 이제 밥을 먹으러 가자. 준비해온 서류를 건네고 며칠 뒤 휴대전화와 짐을 빼앗긴 채 감금됐습니다. 건물도 되게 높고 크고 철문도 있고 거기에다가 막 제복 입은 캄보디아인들, 흑인들 막 이제 있고 몽둥이 같은 것도 달려있고. 그때부터는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협박과 폭행도 이어졌습니다. 권총을 딱 꺼낸 다음에 저한테 너 진짜 죽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다 말해야 된다. 통장번호 말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기 뭐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그거 와서 그거 버튼 누르니까 막 너무나 순진했던 걸까?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나는데도 캄보디아로 향하는 항공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빚이 많거나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 다 신용 부서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보이스피싱 자금이나 불법 자금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신분증과 통장을 제공하는 순간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됩니다. 더 씁쓸한 건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제발로 없고 지인들까지 끌어들이는 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솔직히 말해서 다 통장빨로 오는 거죠. 어차피 불법하면 큰 돈 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피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케이스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사기나 조직폭력배나 그쪽으로 일을 하던 친구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부르는 케이스도 꽤 있더라고요. 한 명을 부르면 $10,000 정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50대 남성은 지난 7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업가라는 상대방은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 사업 자금을 보낼 통장을 빌려주면 1,200만 원을 주겠다. 솔깃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전과자였던 남성은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한 범죄 단지로 가자마자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겼고 가져간 통장은 여지없이 대포 통장으로 쓰였습니다. 그 휴대폰 주고 OPT 카드 주고 신분증 주라. 그런데 30분 간격으로 이루어지던 현금 인출이 갑자기 중단됐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이상 거래에 통장 거래가 중지된 것입니다. 통장 한 개 더 만들어 오는 거야. 돈은 좀 더 주겠다. 1,500까지. 돈을 더 받겠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돌아와 새 통장을 만들어 다시 캄보디아로 출국한 남성. 그의 손에 쥐어진 건 120만 원뿐. 자수했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경찰 조사입니다. 위엔치, 캄보디아에선 웬치라고 부르는 범죄 단지입니다. 각종 온라인 사기 범죄의 온상입니다. 목표 금액 180억. 이거 완전 뭐야 진짜 캄보디아 서남부 해안의 도시 시아누쿠빌. 8월 초 대학생 박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캄포트주 보코산, 수도인 푸놈펜까지. 범죄 단지 웬치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도심에 멀쩡해 보이는 건물도, 도시 외곽의 리조트나 주거 단지도 대부분 범죄 단지였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다음 취지는 다 아파트든 호텔이든 중단된 호텔 사업장이든 카지노든. 출입구엔 차단봉이 설치돼 있고 경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막혔죠? 저쪽은 닫혀져 있잖아. 저 안쪽은. 중국어 간판이 위에 있어요. 더 가까이 가니 행복을 뜻하는 한자 록과 복이 보이고, 간식을 팔고 있다는 슈퍼마켓 초시도 나타납니다. 올해 들어 캄보디아 당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듯 석 달여간 단속을 벌였습니다. 우연일까? 그즈음 SNS엔 범죄 조직원들이 급히 떠나는 걸로 보이는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오히려 뒷배를 봐준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경찰 다 알려줬으니까 떠나는 거죠. 야, 잠깐 피해 있어라. 소나기는 피하자 이거죠, 자기들도. 간단한 거지. 안 없어져요. 3층에서 이제 그쪽 창문에서 발 도움 닫기 해서 점프해가지고 그 벽 위쪽을 잡은 거죠. 한 7, 8m 정도 되는 거기를 저도 왜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지고 다리는 아팠지만 엄청 뛰었어요. 탈출했지만 집으로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걸까? 바퀴 빠진 캐리어를 들고 한국 대사관 근처를 서성이는 남성. 범죄 단지에 4개월간 갇혔다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소나기 죽겠구나. 이제 타이밍을 보고자 하는 거라서 저도 막 뒤에 사람들이 엄청 쫓아오고. 그곳을 벗어났을 땐 살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오후 3시 반이 지나자
이대로 다시 잡혀가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남성을 취재진이 발견해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제야 한국인 직원이 나와 그를 대사관 안으로 들였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신속 적극 대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범죄 단지에서 감금됐다가 한 달 만에 탈출한 20대 제주 청년. 집으로 돌아온 뒤 어느 날부터 고소장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건넸던 인감증명서 등 서류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5개 회사의 대표로 등재됐는데 그 회사에 사기를 당했으니 수천만 원을 갚으란 거였습니다. 제가 이걸 세무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제 명의로 대표자로 5개가 설립이 돼 있는 거예요. 사주랑 평택, 그다음에 북전주였나? 여기 경찰서에서 경찰관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이름으로 사건이 접수가 됐다. 은행 계좌에도 한 번에 수천만 원이 입금되고 수백만 원씩 나눠서 출금되는 등 대포 통장으로 이용된 정황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제 모든 금융권에 있는 지급정지하는 걸 시키니까 제 통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아무것도 안 돼요. 입금, 출금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지금 카드도 못 쓰고 저는 지금 돈도 못 쓰고 있어요. 지금도 자신의 명의가 얼마나 어떻게 도용되고 있을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다시 돌아온 대로 그냥 평상시대로 돌아가고 싶은데 안 그래도 정신과 다니면서 약 먹고 있는데 잊어보려고 잠들려고 수면제 먹고 있는데 이런 거 날라오면은 신경 쓰이죠 또. 범죄 조직은 여전히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2천여 명이 참여 중인 한 텔레그램 대화방. 한국인들의 여권 정보와 사진, 그 가족과 지인의 것까지 무더기로 올라와 있습니다. 캄보디아 관련된 브로커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박제 채널입니다. 한국 가서도 괴롭히겠다. 가족 안부 확인해라. 협박과 조롱도 서슴지 않습니다. 채널방에 무작위하게 이제 박제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손이 떨리고요. 그 블랙리스트 그 관리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채널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백업분도 안 가지고 있을까봐 그러냐. 캄보디아와 관련된 텔레그램 그룹방 90여 곳에 올라온 대포 통장 구매와 취업 광고들. 올해만 6만 건이나 됩니다.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빨리 끝나면 3일에서 5일 안에 바로 1,200만 원이라는 돈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회사명도 보이지 않고 연락처는 오로지 텔레그램 아이디뿐입니다. 텔레그램은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개인 가입이라든가 채널 개설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 대포폰이라든가 해외에서 만든 폰 같은 경우에는 그 번호랑 사람이 서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신변은 보장된다. 앙코르와트의 나라 캄보디아는 더 이상 맘 놓고 여행할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곳곳에 퍼져 있는 50여 개의 범죄 단지. 20만 명이 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인도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SNS엔 여전히 범죄 조직의 직원 모집글이 버젓이 올라오고 누군가 지금 단기 고수익 일자리를 노리고 클릭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발을 담그는 순간 당신은 범법자. 캄보디아에서 소환된 60여 명 중 대부분 구속됐습니다. 보수가 많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의심부터 해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중요한 개인 정보를 사전에 요구하는 그런 정상적인 회사는 사실상 없다라고 하는. 쉽게 버는 돈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욕심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